35번부터 한번 볼게요. 35번은 문장이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끼워넣기, 그 무관한 문장 찾기라서 아마 무관한 문장이 지금 빠져 있어서 조금 짧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 자, 인간들은 주어져 수세기 동안, 수세기 동안 인간들은 have 뭐뭐 해 왔습니다인데, 전체적으로 꿈꿔 왔습니다 했을 때요, 우리는 꿈꾸다 할 때 dream of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 dream, 밑에다가 dream of 하면요, 뭐뭐에 대한 꿈을 꾸다라는 표현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이제 능동태로 써서 인간들은 have dream, 꿈을 꿔왔는데 그 머신, 기계들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럼 봐봐. 어떤 기계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 대시 앞에 있는 기계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 앞에 목적어, 즉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그러니까 그 명사, 선행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what을 쓸 수 없어. 만약에 우진이가 여기다가 what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요거를 지우면 돼요. 그때는 봐봐. 여기 봐봐. could become이니까 주어, 동사밖에 없지.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지.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해준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잠깐 여기 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명사가 있어. 그럼 뭐를 고르면 돼? that을 고르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선생님이 머신을 지웠어. 그러면 문장의 해석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또 what을 골라야 돼. 왜?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 what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어나 목적어 이 둘 중에 하나는 빠져 있어. 그리고 그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구조를 가질 때 what을 쓰면 되는 거고, 해석할 때는 go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있으니까 우리가 that을 골랐어요. 가볼게. 기계를 꿈꿔왔는데 이 that이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역시 앞에 선행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요 머신이야. 머신. 그 기계들은 could become 될 수 있는데 똑똑하고 지능적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could에 걸려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 썼죠? 그 make 만들 수 있는데 인간과 같은 결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요, make decision 하면은 그냥 한 번에 make decision, 결정을 만들다 하지 말고 의사 결정을 하다 이렇게 하면 돼. 인간과 같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똑똑할 수 있는 기계들을 꿈꿔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 문장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지금만 우리가 그런 AI 같은 인간 같은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과거부터 꿈꿔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 대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신하들이 있고요, 복수로 나왔네. 그러면 have. 거기에는 has been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신하들이 있었어. 어떤 신하? 로봇과 같은 신하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었고, 그리고 artificial, 인공적인 존재, 인공적인 존재와 같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since 뭐뭐 이후로, 고대 그리스 이후로. 이지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뭐 판도라의 신화라든지,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잠깐만, 방출했습니다. 그러면 봐봐, 신화가 방출한 거야, 판도라가 방출한 거야? 판도라지. 그럼 얘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지. 그럼 후로 가야겠지. 내보냈는데 뭘 내보냈어? 질병들, 온갖 나쁜 것들을요. 그래서 일하면요, 나쁜 것들, of the world, 세상에 나쁜 것들을 뭐 했던? 풀어놓은 그 판도라의 그 신화와 같은 것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문법적인 거는 우리가 찾아보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됐구나, 눈으로 자꾸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럼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었지? 미스 하면은 얘가 신화라는 뜻이구나. 됐죠? 그리고 artificial, 얘가 인공적인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니네들이 잡아야 돼. being 하면은 존재란 뜻이구나. 알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release, 이 단어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안 돼요. release는요, 풀어놓다, 풀어주다라는 표현입니다. 풀어주다, 방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화들, 로봇에 대한 또는 지능체를 가진 존재에 대한 인공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과거 그리스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판도라의 신화까지도 얘기해 줬어요. 라이크와이즈는요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이고요. 얘가 나올 때는요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리터러처 하면요 얘는 문학이고요. 리터러시 하면요 얘가 글자 이란 표현이야. 여기서 이제 문학이 되는 거니까는 리터렉처로 갈게요. 그 문학은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 전체적으로의 그 문학은 잠깐만 문학이 지금 S가 안 붙었으니까는 우리 해지로 가자. 동사 꿈꿔왔습니다. 문학도 꿈꿔왔대요.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꿈꿔왔는데 뭐를 꿈꿔왔냐면 오브 동그라미 그 다음에 ing 나오는 거죠. 이건 단어 문제였네. 인간과 같은 생물들을 마찬가지로 파괴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지. creating 만들어내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리 셸리라는 사람의 프랑켄스타인이라는 거,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꿈꿨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문학에서도 문학 작품에서도 나온다. 신화에서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문학에서 나온다라는 걸 예를 들어줬고요. 자, 1950년대 좀 약간 빨리 많이 왔네요. 1950년대 영국의 수학자였던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은 에스크 물어봤습니다. 요청했습니다라고 보면 되겠네.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냐면 웨더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거를 인지 아닌지를 물었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 and 그리고 뭐 했냐면요 리즌 추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 이거 그러면은 얘를 가자. 얘는 지우자. 지금 띵크에 지금 두 개가 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계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서 리즌은요 이제 추론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인간처럼 추론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나서 개발했습니다. 뭐를 개발시켰냐면 튜링 테스트를 개발시켰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그 기계의 지능을 기계의 명사가 나와있죠.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는 지능이고 얘는 지능적인이 되는 거야. 측정하기 위해서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어요. 요거지. 뭐를 생각해요? 지금 웨더가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네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잠깐만. 디펜던트면 의존 쪽으로잖아. 그럼 자동 쪽이랑 반대말이니까 이 autonomously랑 비슷한 말로 쓰려면요. 독립적으로 이런 말도 써도 되겠지.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계속할게요. 여기 1950년대에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기계가 생각하고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나서 발전시켰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발전시켰어요. 뭐라 묻기 위해서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서 지금 위에 있는 웨더에 걸린 게 아니라 여기에 걸린 거야. 요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가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몇 년 뒤에 little later 곧 이런 표현이 있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가 되겠죠. 어피우가 몇 년이니까 어피우니까는 곧 정도가 되는 거야. 어피우도 아니고요. S가 붙었으니까는 피우가 됐고요. 릴은 안 되죠. 몇 년 뒤에 MIT 교수였던 존 메카시라는 사람은요 코인했습니다. 자, 이 단어요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3학년에 되게 많이 나온답니다. 용어를 만들다라는 표현이었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우리는 줄여서 AI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대체했습니다. 능동이니까는 ing 할게요. 뭐뭐를 대체했어요? 이전에 사용되어졌던 표현. 이전에 사용되어졌던 ed에 동그라미 치자. 그 표현. 오토마 스터디 이런 단어를 대체했습니다.
오토마타 스터디. 자, 이거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은 has become 되었는데 연구가 되어졌고, 그리고 관행이 되었는데 making intelligence machine,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그 관행이 되어졌습니다. 가로 열자. 그 기계들은 어떤 기계들이었죠? 뭐뭐한 기계냐? 프로그램 되어진 기계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해서 오형식이 바뀐 거라 그랬죠? 생각하도록. 누구처럼? 인간들처럼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들 되어진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관행과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즉, 자, 인도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요, 부여하다라고 했어요. 부여하다. 근데 그 뒤에 누구누구 A에게 with B를 부여하다야. B를 부여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with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인도도 부여되어진 그 창조자들에 의해서 뭐가 부여되었어요? 추론 능력과 그리고 학습하는 능력, 배우는 능력이니까는 랜들 쓰자고요. 됐죠? 자, 다시 갈게.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은 연구가 됐고, 그리고 뭔가 똑똑한 기계들을 만드는 관행이나 실습이 되었고, 그 기계들은 프로그램들 되어졌는데 생각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졌어. 누구처럼? 인간들처럼. 즉 부여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부여되었어? 추론하고 그리고 배우는 그런 능력들을 그 창조자들에 의해서, 개발자들에 의해서 부여되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크게 없고요. 그냥 제목 정도만 좀 적고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제목을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요. 적어볼게요. 인공지능의 인간은 이렇게 하자. 인간은 오랫동안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기계를 꿈꿔옴.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1이 바로 뭐였어? 판도라의 상자가 예를 들어서 나왔고, 그 프랑켄슈타인 나왔고, 그리고 1950년대 이제 말이 만들어낸 거죠. 자, 꿈꿔옴 요 정도로 적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다? 사고하고 생각하는 기계를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진화되었다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36번을 한번 선생님하고 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거 꺼야겠다. 토터스. 오케이, 갑니다. 이거 36번 틀리면은 바보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와도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가볼게. 그 사막 거북이는요, 터털스는요, 가지고 있는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이건 복잡한인데, 이거 처음부터 좀 나오긴 좀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갈게. 간단한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줄 긋게. 간단한 해결책인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코프 위드는 무슨 뜻이지, 우진아? 뭐뭇을 다루다라는 표현이고, 이 다루는 거는요,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다루는 거를 cope with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deal with도 다르다야. 결국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해결하다 solve도 있지만 요 단어까지 할게요. address가 주소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지? 사막 밸리, 그러니까 죽음의 사막 밸리의 극한적인 더위를 다루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은 피하는 거야. 이것이 피하는 거야. 뭐를 피하는 거야? 더위를 피하는 거야. 얘는요, 아주 극단적인 hit을 얘기하는 거니까 it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이게 동물이 터득했다는 얘기가 보이죠. 그 다음 거 볼게요. 이 빨리 움직이는 생물. 아, 이거 진짜 너무 문제가, 거북이가 빠를 수도 있지 뭐. 너무 저기네. 이 느리게 움직이는 생물은요, 하이버네이트. 하이버네이트가 무슨 뜻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죠? 동면하다. 그렇죠. 겨울잠을 자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동면하는 이제 겨울에 자는 거지만 그냥 깊이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다라는 표현이야. 이 느리게 움직이는 생물은 동면을 합니다. 뭐뭐 동안에는, 겨울 동안에는요, 동면해요. 선생님 왜 펄을 못 써요? 어떤 이 펄을 쓰려면요,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야 돼요. 숫자로 나와야 돼. 예를 들면 3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윈터가 됐죠. 그러니까는 겨울 동안에는 동면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하이버레이트가 S가 붙었죠. 왜? 단수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스테이 합니다. S 붙일 거고요. 어디에 머무릅니다? 이것에 터널에 머무릅니다. 굴을 파고 터널에 머물러요. much of the summer, 여름에 많은 동안들. 겨울에는 동면 취하고 여름 동안에는 터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유진아, 요거 조심해야 돼. 잠깐만.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and만 집어넣으면 얘기가 확 달라지지. 접속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러면 그때는 mean을 써요. 그리고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and가 없어. 그럼 접속사를, 봐봐. 유진아, 봐봐. 접속사를 지우고 동사에 뭐 붙여? ing 붙이는 게 분사구문이잖아. 알겠지? 그리고 의미합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이 보내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그의 삶의 90% 이상을 보내는데, 어떡한 채로 보내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채로 보냅니다. 모바일은 움직이니까. 큰일 날라고. 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보냅니다. 사실 그 터털스, 그 거북이는요, 오직 뭐 합니다? 요거 합니다. 터털스는 거북이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종을 얘기하는 거고, 단수로 봤기 때문에 s를 붙인 거고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이 surface는 명사로다가 표면이라는 뜻인데 왜 동사로 표시했어요? 왜 동사 자리에 있잖아. 동사 자리에 있으면 얘는요, 어떤 물 위로 떠오르다라는 표현이야. 여기서는 물은 아니니까는 땅 위로 올라오다 정도로 할게. 사실 토토스는 보통 오직 떠오릅니다. 올라와요. After good rain. 좋은 비가 내리면 그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뭐 하게 됩니다. get to. 자, get to 밑줄 긋게요. get to. 요거는 이렇게 갈게. get to. get to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지? 그럼 얘는요, 뭐뭐 하게 되다가 되는 거야. 뭐뭐 하게 되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get to work 하면은 그냥 이거를 우리는 의역으로다가 본격적으로 일하다 이렇게 할게요. 본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왔고, 표면으로 왔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네. 이 친구 엄청 부지런한 친구였네요. 볼까? 이 느린 거북이가요, stock up, 모아요. stock up 하면요, 모으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디에 모으냐면요, 물을요, 저장해요. 그러니까 stock up 하면은 뭐뭐를 저장하다. 쌓아서 올리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물을요, 쌓아서 올려요. 저장해요. 뭐 함으로써? 먹음으로써. 식물들을 먹어. 그때. 식물들을 먹음으로써 그 물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팜으로써. 구멍들을 팜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뭐를 모으는 거야? 비를 모으겠죠. 그냥 문장 읽으면 되겠지. 비를 모으기 위해서 구멍들을 파고 식물들을 먹음으로써 물을 저장합니다. 물을 저장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자, 갈게. 하지만 to stay, 머무르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구나. 공급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 왜 이렇게 썼어요? 잘 보세요. stay 다음에는요, ing나 pp 가서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아까 여기서는 stay인은요, 여기서는 머무르답니다. 여기서는 머무르다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stay 다음에 장소가 나온 게 아니라 PP 형태에 뭐가 온 거야? 형용사가 온 거야. 그러면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해석해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 공급하는 상태야? 물을 공급받는 상태야? 그치, 받는 이지. 그러니까 이디가 온 거죠. 공급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이것에 확장된 길이가 되는 거고, 길이가 확장된이고, 얘는요 expanded하면요 연장된인데, 여기서는요 그러면 장기간에 라는 길이, 시간의 길이니까 이거를 쓰자고. expand 하면은 팽창하다거든요, 부피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는 동면을 통해, 그래서요 얘는요 광범위한, 넓은, 길이가 큰, 연장된, 이렇게 가자고. 그 동면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through는요 뭐뭐를 통해도 있지만 내내라고 하자. 이 얘기에 아주 길어진, 연장된 그 동면 기간 동안 내내 물을 공급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진아, 해석이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까다롭지? 그럼 자주 봐야죠. 유지하기 위해서. 그 파충류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거북이가 되겠죠? 그 거북이는요 뭐 합니다? 의존합니다. something, 다른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해. 뭐에 의존하냐면요 이겁니다. 즉 다른 무언가가 뭐냐면, 즉 아주 매우 정교해진 블레이더입니다. 아, 이거 기억났다. 블레이더가 원래는 물고기의 불인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방광이요. 거북이의 방광이야. Unlike,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같지 않게 다르게, 그 거북이의 그 방광은요 act as 합니다. 자, act as가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serve as처럼 해석하는 거야. 홀딩 탱크처럼 역할을 합니다. 홀딩 탱크는요 그냥 한 번에 저장 탱크라고 할게요. 어떤 물을 담아두는 저장 탱크의 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허락합니다. 뭐를 허락하냐면요, 이것이 오형식 동사니까요 투부정사가 되겠죠. 오형식 동사. observe가 흡수하다니까 재흡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됐지? 근데 만약에 소율아, 여기에 학교 선생님이 and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얼로 을을 골라야 돼. D는 아니고, 알겠지? 저쪽 현재니까. 근데 and가 없으니까는 우리는 ing 붙여주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지. 자, 얼로가 몇 형식 동사라고, 우진아? 5형식. 그럼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허락하다 할 때 그 자리에는 목적어의 동작이 목적보인데, 그때는 뭘 쓴다고? 투부정사. 그러니까 5형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되게 쉬워지는 거야. 물을요, 백이 무슨 뜻이야?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다시라고 해석해줍니다. 다시 이것의 몸으로다가 재흡수되도록 해줘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도, 이렇게 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사막 거북이는요 캔고, 갈 수 있는데요 1년, 완벽한 1년이야. 꽉 찬 1년이, 완벽한 1년을 without taking in any fresh water at all, 결코 그러니까 어떤 신선한 물을 먹지 않고서도, 섭취하지 않고서도 해서 take 위에다가 적으세요. 섭취하다야. 신선한 물 어느 한 방울도 섭취하지 않고서도 1년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와, 대박인 친구네요. 그리고 이것의 블레이더가, 잠깐만,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럼 because of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것의 그 방광이 너무 뭐뭐해서, 잠깐만, 대시 나오나? 대시 안 나오나? 한번 볼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토털스, 얘 누구지? 거북이의 생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파크 레인저들은요, 자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된 거야. 그래서 대시 생략돼 있다고 보자. 이거 콤마를 대신한 거야. 그래서 이 대 밑에다가 적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너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원의 레인저들, 보안관들은요, 순찰자들은요, 보통 순찰자들이죠. 기억나게 합니다 해서요 밑에다 적으세요. 얘가 그래서 상기시킵니다. 누구를 상기시키는 거야? 그 방문객들을 상기시키는데, 뭐뭐 하지 말라고 요구입니다. Not to stop, 멈추지 말라고.
세우지 마. 그리고 도와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느린 움직이는 애들, 누굴 얘기하는 거야? 느린 애들은 터틀스를요. 어크로스. 길을 건너는 애들을 도와주지 말고 멈추게 하지도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이 블레이드가 너무 중요해서 만약에 길을 건너는 것을 멈추거나 이게 느리게 움직여서 하면은 방광에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는가 보죠. 오히려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가 봐. 그 거북이들은 become 되었습니다. 또 동그라미 치자. 선생님 습관적으로 쏘를 찾으면 왜 자꾸 뭘 찾는 거야? 우진아 뭐 찾는 거야? 선생님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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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밑에다가 적어. 그래서 요거야. 이해됐지? 그럼 해석해보자. 그 거북이들은 너무 뭐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 거북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댐이라고 하자. 거북이들을 집어 올릴 때 너무 무섭게 되어서 무서움을 느껴서 그래서 그들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립니다. 비웁니다. empty가 이제 동사로 쓰였을 때는 속이 빈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로다가 비우다가 되는 거죠. 그들의 방광을 비워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잃어버립니다. 뭐를 입어요? 그들의 그 소중한 물의 자원들을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위에서요 단어 정도만 조금 보면서 좀 올 건데요. 그 전에 좀 저기를 한번 보자고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자. 사막 거북에 더위를 피하는 방법 또는 그 극한증에서 생존 방법 이거잖아. 더위를 피하는 방법보다는 생존 방법이 낫겠다. 사막에서의 생존 방법 1. 겨울잠 동면이죠. 그리고 비활동성. 여름에는 땅속에서 비활동성. 그래서 비 오는 날에만 나와서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뭐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한 거라면 밑에서는 신체적 특징 이렇게만 줬자. 그 신체적 특징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야? 특정한 방광이지?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됐고요. 37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이게 37번 지문이고요. 이 37번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마찰력의 아니면 다시 바꿀게요. 마찰력의 원리와 작용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 페달도 구르지 않는데 우리가 쓴단 말이지. 그 브레이크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해야겠다.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으로다가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소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자, imagine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장 나왔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소재나 배경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신호야. 그래서 뭐를 상상해 보냐면 네가 지금 페달링 하고 있는데 발을 구르고 있어요. 너의 자전거에 발을 구르고 있어. 어디에서 레벨 로드 하면은 이때 레벨 로면은 수평의 평평한이 되는 거고, 슬로핑 하면요 약간 기울어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평한 길이 될 겁니다. 평평한 길에서 네가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너는 멈췄는데 뭐뭐 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우진아 뭐겠어? 뭐뭐? 그치, 하는 것을 멈췄어. 페달링 하는 것을 멈췄어. 투부정사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떠한 힘도, 자, 요 낫을요 태영아 선생님이 여기에서 부정하라 그랬지, 어떠한 힘도 이제는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겠지. 부정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여? 너를 앞쪽으로 움직이는, 너를 앞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요, 이제 결코 작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뭔가 앞으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물리적인 개념을 지금 얘기해 준 거야. 근데 내가 페달을 안 눌러? 그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은 있어 없어? 없지.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는 즉시 슬로우 다운인 거야? 점차적으로 느려지는 거야? 점차적으로 늘어났지. 됐지? 그럼 여기까지의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선생님 이거 나오진 않아. 그냥 선생님이 읽었을 때 관성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나아가려는 물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관성이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그 관성이 멈추게 되는 건 뭐 때문인 거야? 마찰력 때문이지. 그 얘기를 끌어내는 거네요. 가볼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갑자기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가 즉시 멈추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할 건데, 너가 빠르게 아주 갑작스럽게 네가 슬로우 다운 속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떤 거리에서? 아주 짧은 거리에서 네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하는 거야. by 뭐뭐 함으로써였죠.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놓음으로써. 브레이크 온이구나. put on 하면요, 잡다란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뭐 함으로써? 작동시킴으로써 입니다. 자, 답이 나왔어. 갑자기 짧은 거리에서 네가 딱 멈추고 싶으면 뭐 잡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브레이크 잡으란 얘기지. 자, 세 가지 상황이 나왔어. 네가 발을 구르고 있어. 팽팽한 도로에서 구르고 있어도 페달을 이제 두 번째 상황. 페달을 안 밟어. 그러면 더 이상 나가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속도는 줄일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뭐 하란 얘기야? 잡으란 얘기지. because of은 뭐뭐 때문이고 because 뭐뭐 때문에 똑같은 거지만 지금은 주어 동사가 나왔죠. 나왔으니까 because of는 안 되는 거야. 그 브레이크들이 바꾸기 때문에, 너의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뭐 하면서? 그리고 만들어요. 몇 형식 동사? 5형식 사역 동사야. 너가 투슬로 안 되죠. 느려지도록 만듭니다. 좀 더 갑자기 멈추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브레이크들은이 되겠죠. 그럼 브레이크들은 아마도 must be, 분명히 뭐 할 겁니다. 그 힘을, 이거야. 그 힘을, 자, 힘을 가하는 거야, 힘을 지치게 하는 거야. must be, 뭐뭐 하고 있는 중에 틀림없다? 네가 갑자기 멈출 거니까 힘을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거지. 멈추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익설티 하게 되면은 보통 외울 때 단어 잘 외우는 친구들이 이렇게 외운다고. 발휘하다라고 외운다고. 괜찮아,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이 가하다라고 외워도 괜찮다고 했지. 분명히 힘을 가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거야. 그 자전거에. 그리고 너에게 뭐 할 때? 그들이 그립 잡을 때, 그리고 뭐 할 때? 그들이니까는 그 브레이크들이 그립 잡거나, 그리고 뭐 할 때? love on 할 때. 자, love on 하면요, 이제 바퀴의 림이 동그란 그 림이라 그랬지? 요 림. 바퀴림. 그러니까 바퀴축이라고 할게. 바퀴축을 뭐 함으로써? love on 함으로써. 이때 love는요, 문지르다요, 문지르다. 러브 온. 바퀴림을 문지르고 그들이 잡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전거에 분명히 힘이 가했을 겁니다. 됐죠? 이것은 힘입니다. 자, 이렇게 너를 멈추게 하는 힘은 뭐뭐라고 불려지는 힘입니다. 마찰력이라고 불려지는 힘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지금 마찰력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보자. 이것은 마찰력이라고 불려지고, 콤마 동그라미, 콤마 있으면 우지나 뭐 쓰는 거라 써, 위치 쓰는 거라 했지. 그리고 이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마찰력은 이시니까 당연히 단수죠.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느려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요? 움직이는 물체들을요 하는 거야. by 뭐뭐 함으로써, act in 작용함으로써, 방향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그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움직이는 사물들, 물체들을 느려지게 하는 경향이 있는 마찰력입니다. 정의까지 나왔잖아. 이 반대 방향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즉, 앞쪽으로, 뒤쪽으로지, 이번에는. 뒤쪽으로지.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뒤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심지어 그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서도 이거죠. 심지어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서도 거기에는 있는데 동사와 주어가 도치된다 그랬지. 여기가 주어가 아니라 포스가 주어네. 그 마찰력들이 있습니다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직접적으로 내가 잡지 않더라도 다른 마찰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찰력은 뭐뭐를 작동하는 마찰력 이렇게 되겠지. 너에게 또는 너의 자전거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느려지게 합니다. 너를 느려지게 합니다. 왜 이거를 자 봄이야 왜 위치인데 왜 S 붙였냐면 그리고 이것은 했을 때 이것이 지금 바이스클에 작용하는 마찰력들이잖아. 잠깐만 마찰력들이잖아. 그 마찰력들은 또한 느려지게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뭐 써야 돼? 슬로우 써야지. 그리고 이것은이 아니라 데이로 가야겠지. 그리고 그들은 그 마찰력들은 또한 너를 느려지게 할 겁니다. 자, 얘 누구야? 준영아, 요거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애들? 헷갈리겠지? 왜냐면 보통 그리고 이것은으로 해석하는데 지금 데이로 받았잖아. 조심해야 된다고. 이것들 중에 하나는 is 뭐뭐입니다. 마찰력인데 바퀴의 마찰력인데 뭐야? 축에 문질러지고 있는 이렇게 되겠지. 축에 문질러지고 있는 마찰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찰력 중에서 내가 브레이크 이렇게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위를 이렇게 브레이크 고무로 잡아갖고 마찰력도 있지만 요 축에 있는 마찰력이야. 이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축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도 마찰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은 또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직접 잡는 게 하나 나왔고 그리고 축에 작용하는 마찰력 세 번째는 공기의 저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다 뭐뭐쓰리니까는 목적어 빠졌구나.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밀어요. 누구를 밀어요? 너를 뒤쪽으로 밀어요. 네가 뭐 할 때 너와 자전거가 어디로 갈 때 앞쪽으로 갈 때 너를 뒤쪽으로 미는 거야. 반대작용이니까. When you apply 네가 적용할 때 이러한 생각을 to something around you 너 주위에는 무언가가 이러한 생각을 적용할 때 예를 들면 like 카트 같은 걸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what도 되고 that도 돼. 일단 동사 뒤에 있으니까 우진아 뭐가 없어? could be 뭐가 없어? 그치 주어가 없지? 그 주어가 없으니까 that 고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될 수 있는데 생산할 잠깐만 너는 볼 수 있는데 that could be 그것이 뭐 하는 거야? 마찰력을 목적어가 되는 거야. BPP 아닙니다. 만들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갈게요.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너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발생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what으로 가야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못 봤어요. 자, 주로 축, loving on body. 몸에 문지르고 있는 그 축. 이때 몸은요, 내 몸이 아니라 자전거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As they relate. 그들이 돌아갈 때 그 본체를 문지르고 다 있는 그 주로 축들. 이런 것들이 뭐를 만들고 있어? 마찰력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주제만 한번 적어볼까요? 제목만 적자. 마찰력의 아까 적었잖아. 원리와 작동 방식. 뭐 이 정도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그래도 적어보자. 1. 브레이크. 2. 바퀴 축의 마찰. 3. 공기 저항. 4. 방향과 반대. 내용은 요 정도가 핵심 소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자기 선형 편집, 비선형 편집인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선형 편집은 어떤 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연속적이어서 선형이라고 하는 거고
비선형은 비연속적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 기술에서의 선형 편집과 비선형 편집에 대한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많이 읽어보면 금방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모든 편집 시스템들은 이제는, 자, 여기에서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부분 시간상의 대조가 나타나게 돼요. 그릭. 이 글의 전체적인 서술 전략 구조는 그런 비교 대조야. 선형 편집과 비선형의 대조인데, 선형은 과거고 비선형은 현재입니다. 이제 non-linear, linear가 선형이에요. non-linear, 비선형 컴퓨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고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왓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이니까 that 시스템들이 된 거고, 얘도 복수니까는 allow가 되겠죠. allows 안 되겠죠. 됐죠? 허락하는데 랜덤한 접근을 허락합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랜덤한 접근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딱 집으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가고 싶어. 딱 집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선형 편집은 이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디오의 장면들을 뭐 없이 have to fast forward. fast forward는요. 빠르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감기죠. 아니면 빠르게 뒤로 감기가 되겠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이 가리키는 거는 비디오 샷이나 아니면 over scene, 비디오의 어떤 장면들을 찾기 위해서 빠르게 뒤로 가거나 빠르게 앞으로 가지 않고서도 어떤 랜덤한 접근을 허락하는 게 컴퓨터에 기반을 둔 비선형 시스템이라는 얘기야. 됐지?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non-linear 시스템은요, can be, create,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자.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 만들냐면, 다양한 범위에, 이거죠. 다양한이라고 할게요. 다양한 종류의 범위에 스페셜 이펙트를 만들 수 있어요. 특수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거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디솔브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효과래 장면이. 그래서 슬로우 모션은 느리게 가는 거고요. 이 와이프는 뭐냐면은 A 장면이 있고 이제 B 장면이 있는데 B 장면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거죠. A 장면이 이렇게 오고 B 장면이 있으면서 이게 쑥 가면서 A로 대체되는 거. 요게 이제 와이프고 디솔브는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가볼게요. 디졸브와 같은 또는 와이프와 같은 슬로우 모션과 같은 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에서는요. 또 다른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강점은 이렇게 하자. 강점은 장점은 디지털 넌 리니어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이런 거를 알면은 우진아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져. 태영아 뭐냐면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때문에 비선형 컴퓨터 기반을 둔 시스템을 여기에서는 디지털 넌리니어 시스템으로다가 단어를 그냥 바꾼 것 뿐이야. 똑같은 얘기잖아. 알겠지? 자, 비선형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 강점이 주어가 됐으니까는 동사에 s 붙이자고요. 강점은 이것의 랜덤한 접근입니다. 자, 요거의 강점은 랜덤한 접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누구 꾸며주고 있어? 프로세스를 꾸며주고 있고 단수로 쓰였으니까는 당연히 여기도 단수가 돼서 만드는데 됐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 자, 소리로 따라해봐. make it 형용사 to 부정사 이렇게 찾아야지. 그리고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 한 번 더 적어볼까? 위에다가 make it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 주어. 알겠지? 다시 make it 형용사 to 부정사 for 플러스 목적격.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가짜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야가 진짜 목적어가 돼요. 몇 형식 구조냐면 만드는데 이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잠깐만 여기 앉아. 요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로다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만드는데 이것을 쉽게 만듭니다 해서 목적어 목적 보호고요. it은 가짜 목적이기 때문에 it이냐 dem이냐 물어보면요 무조건 it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을 써도 안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쉽게 만드니까 보호자리니까 ly 붙이면 안 됩니다. 형용사 써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유진아,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니? 라고 너한테 물어봤어. 그럼 뭐야? 위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강점인가 장점인가 시스템인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it은 가짜 목적어고 진짜 목적어니까는 이 부분을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갈게. 만드는데 이것을 쉽게 만드는데 의미상 주어라 했죠. 편집자가 찾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원했던 장면들을 원해지는 장면이니까 이 뒤에도 동그라미 쳐줄게. 이것도 중요하죠. 원해졌던 장면들을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아니면 장면들이 되겠지. 그 샷이나 그 장면들을 뭐 없이 have to spend time 보내지 않고서도 빠르게 앞으로 감기나 아니면 뭐뭐 하지 않고서도 have to spend time fast rewinding이 되겠지. ing. 비디오 테이프를 리와인딩 뒤로 감거나 아니면 빠르게 앞으로 감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도 요거 문법 문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준영아 spend 다음에 시간 돈 노력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ing 나온다 그랬지. spend 시간 돈 노력 다음에 ing.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감으면서 앞으로 뒤로 빨리 감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도 그 장면 원했던 장면들을 찾는 걸 쉽게 만드는 이러한 랜덤한 접근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이 나왔어요. 첫 번째 장점에서는 특수 효과도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장면은 랜덤한 접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non-linear editing을 가지고 다 다르게 또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non-linear editing은 또 요예를 얘기하는 거야. non-editing을 가지고 non-linear 비선형 편집을 가지고 그 샷과 장면들은 can be 쉽게 추가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제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프로그램 안 어디에서나 제거되어지고 추가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들은요 뭐 합니다? 존경합니다야 아니면은 어디야 조절하다 맞추다야. 맞추다 이제 프로그램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맞춥니다. 존경하다 아니고요. 됐지? 자, 준영아,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and를 지웠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and를 지웠어. 지금 접속사가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지? 그러면 잘 보세요. ing만 쓰면 돼요. 그럼 선생님 얘는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태양 알겠어요? 가볼게. 이것은 컴포징 구성하는 것 같은데 종인데 자 타이프라이터 나왔어. 그럼 얘는 선형 편집이야 비선형 편집이야? 선형 편집이 되겠지. 선형 편집은 비슷합니다 해서 be like 하면은 뭐뭐랑 비슷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뭐와 비슷하다. 뭐뭐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성하는 것 같아. 타이프라이터니까 타자기에서 얘는 타자기입니다. 타자기에서 종이를 구성하고 제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실수가 was made 만들어져서 실수가 만든 게 아니라 실수가 만들어졌다. 수동이죠. 실수가 만들어졌어?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필요로 되어지는 그 어떤 새로운 정보가 필요로 되어진다면 이렇게 하자. 정보가 필요로 되어진다면 뭐뭐 할 필요가 있어? 추가할 필요가 있어. 전체 그 피스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자. 추가될 필요가 있어. 그 전체 종이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그 정보는 잠깐만 여기 있네. 미안하다. 정보가 있다면 잠깐만 여기 동사인데 그 전체의 종이는 had to be 리타이프 전체의 종이가 다시 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가 여기서 끊기는 거거든요.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자. 얘 동사로 보는 게 낫겠네요. 요 and는요 여기에 주어 동사 여기에 주어 동사를 묶어준다고 보고 그리고 정보가 추가되어지는 거니까요 ed를 붙일게요. 자. 추가될 필요가 있다면. 근데 저번에 선생님이 이거 기억났다. 자, 이거 봐봐. 만약에 to be right인데 너 보고 고려해서 준영아. 잘 봐. 둘 중에 고르라서 뭐 고를래? 둘 다 된다 그랬지. 왜냐면 여기에 수동 need 다음에 ing는 수동의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BPP 쓰면 안 됩니다. being, adding 쓰면 오히려 틀린 거예요. 자, 갈게. 그래서 다시 쳐줘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non-linear editing은 비선형 편집은 is 뭐뭐랑 비슷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이니까는 한글이나 아니면 워드랑 비슷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실수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이제 쉽게 지워집니다. 쉽게 지워져요. 그리고 쉽게 고쳐집니다. 뭐를 가지고? 몇 번의 키스트로크만 가지고 키 몇 번만 치면은 이게 고쳐지고 추가되어져.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쉽게 추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뭐냐면 리니어 시스템과 편집할 때의 그 선형 편집과 비선형 편집의 비교 대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non-linear editing은요 이렇게 적을게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flexible이라고 적을게요. 유연한 거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의 장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요. 컴퓨터에 기반을 둔 편집, 그리고 월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이 친구들이 나왔죠. 그리고 선형 편집의 저기는 뭐였었어? 선형 편집은 타작이었었죠. 그러니까 한번 고치려고 하면은 전체 종이를 다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39번을 할 건데, 오케이. 39번은요, 도덕적으로 선한 어떤 행동, 사람인데, 과정과 결과가 둘 다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의 정의와 실제 판단 기준.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도 있어야 되고 그 의도에 따른 선한 결과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쁘면은 결코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유진 알겠니? 착하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알겠어? 자, 볼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후죠. 가로 열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요, does 하는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도덕적으로 서는 사람은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엄청나게 덜 하는 사람이지. 덜 자주 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리고 does 하는 사람이야. 도덕적인 착한 행동들을, 이거 되겠죠? 이 원이 가리키는 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액션 대신에 쓴 겁니다. 그 도덕적인 행동을 엄청나게 더 자주 하는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들을 덜 하는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것들을요 더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함으로써 판단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도 언니 네모 칠게요. 그 다음에 버덜소를 네모 쳐볼게요. 이거 보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의 의도 또는 동기, 의도와 동기를 한 번에 볼게요.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도와 동기들을 판단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끊어주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의 의도와 그리고 그녀의 동기들도 뭐뭐입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동사가 나와야겠죠. 뭐뭐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irrelevant는 관련 없는이라는 표현입니다. 됐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주 덜이니까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의 빈도수를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행동의 빈도수보다도 의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must intend 의도해야 되는데 뭐뭐 할로 해석이 되니까 당연히 늘 투부정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진이가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 그러면 뭐를 쓰면은 보통 ing를 쓰는 거고 뭐뭐 할로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 쓰는 거야. 그러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글을 알겠지? 자,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must intend to do 해야만 하는데요.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들을 해야만 해. 행동은 해야 돼. 그리고 의도해야 됩니다. 뭐뭐 해야 돼? 잠깐만. 도덕적으로 사람 한 명이니까 피할 의도가 있어야 돼.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들이 되니까 복수가 됐죠. 그래서 원은 단수고 원은 복수니까 위에서 대응하는 단어들을 찾아내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도덕적인 선함은 의도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나쁜 것은 피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의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 자리였어요. 동사가 나오거든요. 막았어요. 의도치 않게 여기 봐봐. 언이 붙었잖아. 의도하지 않고서는 막았어. 막은 사람은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은 사람은 누구에게 대한 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를 막고 그리고 한 사람이야. not him, simply. 간단하게 그 사람은요.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하는 걸 막았고 그리고 했어. 와, 이거 문장이 길지? 봐봐. 지금 여기서 또 그 사람은 여기에서 아직까지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았던 사람이야. 해로운 것들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거를 막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는 사람인데 do not harm,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해를 끼치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do not turn out, 판명나지 않았거든. 그녀가 의도했다라고 해서. 그녀가 의도한 것처럼 판명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은 is not, 뭐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해를 끼칠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녀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야.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하지 않았으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없었으니까는 도덕적으로 착한 건 아니란 얘기지. 비록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준영아? 선한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 존재했지. 하지만 의도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의도하지 않고 착한 일을, 좋은 일이 벌어졌어. 이러한 상황이 종종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발생하기는 해. 오직 언제에서만? 슬래스틱 코미디에서만. 이런 일반 슬래스틱 코미디는요, 이제 뭔가 몸개그하는 그 어떤 코미디 영화 같은 데서는, 드라마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긴 하더라도 it is worse, 이것은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 it is worse ing입니다. 그냥 이거 수고로 외우세요. it is worse ing. 언급할 가치는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 잘못된 어떤 인상들이나 감동들을요. 그 인상은 that을 쓸래, which 쓸 거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왜 이게 문제가 됐지? 네. 이것은 가치가 있는데 나는 이게 꾸며주고 둘 다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it is worse ing에서요. it은요 가주어고요. 대디아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that을 쓰는 겁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피하기 위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데 뭐를 언급할 가치가 있어? 언급하는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것이
실제, 사실, 진짜 결과요. 어떤 사람의 행동의 결과인데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와서는 안 되겠죠. 그 결과는요. count toward her. 자, 중요하다라고 할까요? count는요. 중요하다. 아, 영향을 주다 했다. 영향을 주다. 기억났다. 영향을 주다. 그녀가 뭐 하는 것에 판단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람의 결과예요. 도덕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그녀가 판단이 된다라는 이러한 그 사람의 결과, 실질적인 결과라는 것은 내가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왜?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결과가 좋더라도 의도가 없으면 이거는 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있기는 있어. 어디에서? 영화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왜? 잘못된 도덕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볼게. 하지만 그 실질적인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짜 결과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까지 했더니 의도만 얘기했지만 또 뭐도 중요하다? 결과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try to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잠깐만. 노력하는 사람이니까는 try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명이니까. to prevent harm, 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거죠. 하지만 결코 그 사람은 does 그렇게 하지 못했어. 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해를 막지는 못했어. 이거지. 이 사람은 is 뭐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아. 뭐로서 생각되어지지 않아? 뭐뭐로서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니까 ly 붙어야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서 오브가 있구나. 이러한 사람들의 중에서 이것은 it is 형용사 투부정사나 대절이니까는 it은 가짜죠.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가짜 주어고요. 대자가 진짜 주어. 이것은 말해줄 수 있는데 그녀는 뭐였어? mean well. 이거 한 번에 그냥 외우세요. mean well 하면요. 선한 의도를 가지다요. 그녀는 means well, 선한 의도를 가지기는 했어. 하지만 반대로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칸트랑은 반대로 몇몇 그 결과들이 뭐뭐였냐면요. unnecessary, 불필요했어. 잠깐만 이렇게 맞나? 필요했다 이제. 몇몇 결과들은 필요로 해. 뭐뭐 하기 전에 그녀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간주되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몇몇 좋은 결과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이것은 말해지는데 그녀가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어. 하지만 칸트의 개념과는 다르게 몇몇 그 결과들이 그래도 필요로 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요, 이 글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뭐라고 정리를 할 거냐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것. 뭐란 얘기야? 선한 의도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선 좋은 선한 결과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칸트가 나오는데, 이 칸트의 이제 의도 중심 윤리학에서는 의도가 중요한 거야. 결과는 상관없어. 뭐 이런 얘기를 칸트가 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 빨리 하고 가야지. 자, 볼게. 비전은 우리의 뭐냐면요. 시각은 이렇게 하자. 시각은 영향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습니다. 라니까 BPP 가면 되겠죠? 이렇게 BPP가요, 이제 받습니다. 수동입니다. 영향을 주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밑줄 볼게. 우리의 프리컨셉션에 의해서. 자, 프리는요, 미리 먼저라는 뜻이야. 얘가 미리 먼저.
그리고 얘는 인식이야. 그래서 미리 먼저 인식됐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 우리는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뭐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선입견. 됐죠? 어떤 장면 하나를 우리가 볼 때 in, ing자면은 예를 들어 뭐뭐함에 있어서라고 보통 해석은 하지만 뭐뭐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죠. 뭐뭐함에 있어서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래도 해석할 때 뭐뭐할 때라고 해석하면 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장면 하나를 본 데 있어서 볼 때 우리는 established 만듭니다, 설립합니다, 형성합니다. 그래서요 만들다, 형성하다라고 보면 돼. 뭐를 만들냐면 무의식적인 이렇게 할게. 무의식적으로 됐죠? 무의식적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봤죠. automatically랑 똑같은 거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unintended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달라 보이지만 의도하지 않는 이런 이걸 이렇게 해서 하이어라키 이렇게 적으세요. 하이어라키. 얘가 위계 질서라는 표현입니다. 하이어라키. 읽을 수 있어야 돼. 하이어라키. 발음 안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 위계 질서가 뭐냐면 순서를 내는 거야. 위계 질서야. 1, 2, 3, 4 뭔가 순서를 정해놓고 계급을 정해놓는 거를 위계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는 만드는데 무의식적으로 위계 질서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다 적으세요. 순서라고 적으세요. 어떤 순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하이어라키들은 그 위계 질서, 그 순서들은 잠깐만 S가 붙었잖아. 그럼 복수 반영합니다. 우리의 기능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뭐에 대한? 사물에 대한 그 관계를 반영하는 위계 질서 순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멘터리 순간적인 우선순위나 산물에 대한 관계를 반영하는 위계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어려운 문장에 속했었어. 왜냐면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적을게요. 기능 중심, 이거는 기능 중심, 내가 그때도 적어준 것 같은데 목적 중심으로다가 뭐를 만든다? 우선순위를 정하. 우리가 볼 때 우선순위를 정해버려. 이거를 우리는 하이어라키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위기 질서를 만들어. 시각 정보는. 자, 다시 우리가 어떤 한 장면을 볼 때 우리는요 순간적인 우리의 우선순위와 사물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관계, 기능 중심을 반영해서 위계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위계 질서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보일 거야. 우리가 망치를 볼 때 망치 하나를 보는 거야.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서 요거를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준영아, 마음의 눈은 상상 속에서 생각할 때라 그랬지. 마음의 눈에서 상상으로다가 망치를 시각화할 때, 우리가 망치를 시각화할 때란 얘기는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라고 하자. 상상할 때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망치를 프로필이 무슨 뜻이지? 옆모습이죠. 옆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프로필이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각도에서 이 망치를 우리는 생각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아마도 우선적으로 시각하지는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이든 시각하지는 않을 거야. 그 망치를 뭐처럼? 위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거로다가 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란 표현이죠. 그 핸들이 가려지도록. 그 핸들을 가려지도록.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위에서 보진 않을 거야. 햄머의 머리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 그 기능적인 관계는 우리가 그 물체하고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인 관계가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어내냐면 시각적인 경험을 그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디터리는요, 청각적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각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시각적인 기대란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때 그런 망치를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망치는, 그 시각적인 기대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을 기대 드리라고 했죠.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거야. To like a camera. 누구처럼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카메라처럼 보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카메라처럼 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카메라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시각적인 기대를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선입견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만들어낸 거야. 사진처럼 본다라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내는 능력이라는 얘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찍어내는 거야. 사진처럼. 근데 그런 능력이 없어. 알겠지? 자, 가볼게. 인간의 눈처럼 카메라는요, 봅니다. 오직 그 모양과 색깔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용도와 목적,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리고 그 세상을 서류화해요. 사진을 찍었으니까 세상을 딱 도큐멘트, 서류화하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파셜리 하면요, 편파적으로야. 치우치게야. 얘는요, 공정하게란 표현이야. 임파셜. 치우치지 않았어. 그럼 여기다 적으세요. fair이야. 공정하게. 세상을 서류화합니다. 뭐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근데 그 렌즈는 is similar to eye. 눈하고 비슷한 렌즈야. 이럴 때 물어볼 때 is를 고르는 게 뭐냐면 orange라고 했잖아. 얘는 단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뉴스 렌즈. 알겠습니까? 뉴스 렌즈. 가볼게. 눈하고 비슷한 렌즈를 통해서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세상을 서류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볼 때 그 사진들은 종종 뭐합니다? 놀라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어동사 나오니까요. 그들은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 세부사항들을요. 자, 여기 세부사항인데 어떤 세부사항? 혼란스럽게 하는 해부사항들을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간단하게 서브 역할을 하는데요. 그들을요. 서브 업 투 우리에게까지 이거 서브 업 하면요. 이게 제공하다라는 표현인데 대민이 가운데 온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들을 제공해줘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가 있다. 그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뿐이네. 다시. 우리가 그 사진들을 볼 때, 그 광경들을 볼 때 사진은 종종 놀라움을 줘. 왜냐하면 그들은 해석하지 않았거든.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혼란스러운 세부사항들은 그냥 그대로 찍어버리고. 하지만 그렇게 찍었지만 그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그들을 제공해줘. 누구에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요. 뭐를 가지고?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여기 형광펜 밑주고 빈칸 추론이야. 기계적인 무관심이란 얘기는 뭐야? 어떤 해석되거나 왜곡되는 거 없이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제 9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플랫니스가, 자, 플랫니스는요, 평면적인이란 표현이야. 평면적이라는 얘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선생님은 좀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평면성 때문에 because of로 갈게. 주어 동사 안 나오네요. 그 때문에 그 사진들은 종종 포함하는데 영역을 포함해요. 어떤 영역일까요? 그 영역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as 이렇게 가야죠. 얘는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뭐처럼 보여? 인식되지 않은 색깔이나 모양들처럼. 그러면 인식할 수 없는이니까 이렇게 적자. 알아보기 힘든 색깔이나 모양과 같은 영역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됐죠? 왜냐하면 사진은 어떤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 어디서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 같은 거, 기능적인 용도 같은 걸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니까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기 힘든 형태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번 문장은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걸 이제 이 글을 요약한 주제문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시각적인 인식은 형성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함으로써? 형성하고 만듦으로써. 그 위계의 질서, 순서를요. 뭐뭐의 기초에서 기능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기능적인 관계의 기초에서요. 용도와 목적을 먼저 보는 게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것은 방해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능력을 방해해요. 사물을 어떤 것처럼? 그들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적으세요. 그들이 있는 그 사실 그대로의 사물을 보는 능력을 방해해요. unlike 누구랑 한다 그게? 그 카메라의 인식인데, 카메라의 인식은 주관적인 인식, 객관적인 인식. 그치, 객관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시각은 객관적이지 않다. 알겠어요? 선입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제하고 제목만 한번 적고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시각은 선입견에 의해 선입견에 의해 기능과 목적 이렇게 적으세요. 기능과 그 목적에 의해 왜곡됨. 근데 카메라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음. 이거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위에서 적었으니까는 그냥 선생님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은 거고, 원래 실제는 카메라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선입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고 방해받는다는 얘기로 끝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볼게요.